뭐가 어렵죠? 저한테 어려운 거 물어보세요. 뭐. 근데 왜 다 어려운데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그럼 다 물어봐야지. 저기 오랜만에 왔네요. 네. 한 달 넘게 안 온 것 같은데. 자, 어디 할 차례입니까? 뭐 어떤 게 어려워요? 뭐 와서 질문한 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 뭐 그런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죠. 영원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행사 기간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물을 뺏겼으면 영원히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요. 자, 우리 이제 질문하신 거 대충 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에는 부속물이 없어요. 부속물은 어디에 있는 거죠? 건물이나 공작물의 부속물, 갖다 붙인 물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속물입니다. 여기에 무슨 보일러 설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 부속물이에요. 뭐 보조 발전기 같은 거 설치했다든지 이런 게 부속물이고, 토지에는 부속물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혹시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이나 토지에 대한 전세권이 있긴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토지에도 전세권이 만약에 성립하게 되면, 근데 왜 토지에는 전세권이 성립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토지를 전세권 내서 거기다가 건물 짓겠어요? 최장기간 몇 년이에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최장기간 몇 년이요? 10년이잖아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토지 전세권 설정해주고 10년 있다가 계약갱신했는데 내가 써야 되는데 지상에 건물 지어놓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고 그러면 10년밖에 안 된 건물 살 때는 거의 새 건물이에요. 그럼 이거 돈 너무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토지의 전세권 잘 설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기만정술인 거예요. 그다지 큰 효용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가지고 이게 우리 이따 또 공부 다음 주쯤에 하겠구나 하긴 할 텐데, 이건 거진 국민들 조금 속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별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는 토지 임대차나 토지 전세권, 토지 지상권 같은 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이나 공작물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기본 틀이 되는 거고요. 주로 나오면 지상권 아니면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지상권은 기간 정함이 없는 지상권이 없잖아요. 하지만 임대차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있죠. 그러니까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이 소멸시킬 때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바로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상권엔 그런 게 없으니까 지상권은 갱신 청구 먼저 하고 거절하게 되면 그때 매수 청구하고, 그 절차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임대차에는. 그거 하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전세권에 있는 게 원래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임대차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에 관한 규정 잘 알고 있으면 이건 그대로 그냥 아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전세권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같은 거 잘 안 내는 이유가, 임대차 알면 여러분이 그냥 전세권에 있는 것도 안다고 봐서 잘 안 내는 거예요. 전세권에서는. 왜? 임대차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죠. 우린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 가진 사람은 임대차에 있는 걸 알면 전세권도 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다른 부분에서 전세권은 자꾸 문제 내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임대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약지 87페이지 물권의 변동이죠.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변동이라고 하죠.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변동이라고 하는데,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도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고, 가족권의 발생, 변경, 소멸도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에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원인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특별히 물건에선 더 요구되는 게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할 때는 처분이 뭐예요? 법률행위잖아요.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 줄 거 아니냐고. 처분 시에만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동산 같으면 공시방법이 등기가 아니고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의 물건이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변동이 될 때는 인도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동산에 관해서는 해석이 그런 것이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분분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우린 또 동산은 시험 범위도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건 다 빠진 거예요. 물권 쪽에서도. 좋아요. 그래서 득실 변경은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를 하는데 등기를 요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등기를 요하는 것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이거는 거의 한 문제짜리입니다. 0.8문제라고 하는데 시험 10번 보면 8번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문 5개를 줄 수도 있지만 박스 안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4개 집어넣어서 다음 중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것은 등기 없이도 물건이 변동되는 것은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다음 갑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186조가 적용이 되느냐 187조가 적용이 되느냐 요건데 거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여기 187조에 나와 있는 경수, 상판기 우리 암기하고 있는 거 경매는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그 다음에 수용은 공용징수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죠. 수용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야. 우리 부동산이 수용이 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돈 받아야 나가지. 돈 안 주면 안 나가죠. 이렇게 수용되는 지역에 이렇게 가서 보셨죠?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 글씨. 빨간 글씨로 고딕체로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현수막에 질질 흐르는 빨간 글씨. 그렇죠? 예. 내 머리는 잘라도 건물은 못 자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내 목은 잘라도 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흉측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거. 처절함을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필체가 또 별도로 있어요. 현수막집에 가면. 처절체라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하는 이유가 안 팔겠다는 거야? 돈 좀 더 받겠다는 거야? 돈 좀 더 받겠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 버티면 어쨌든 더 받아요. 상가라도 하나 슬그머니 분양권 하나 더 받아. 몇 평짜리라도 더 받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이나 우리 땅이 수용이 되면 어떻게 갖다 붙여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수용 절차에 협의 못해. 그리고 이제 85% 정도 수용이 되면 협의가 되면 그냥 강제 수용이 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식구는 다 내보내고 나는 혼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주변에다가 이나물질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사람 봤다니까. 이나물질 같은 거 갖다 놓고 들어오면 막 불 지르고 막 그래요.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면 이거는 더 받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개발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장 전입하는 놈들이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알박기 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같으면 빼버려. 그냥 빼고 해버린다고. 여기는 중간중간에 빼버리고 해버리니까 이게 알박기인 거야. 그래서 위장 전입하는 거예요. 내가 한 위장 전입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한 건 잘못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요. 되게 웃기더라고요. 요즘 세상 보니까. 그렇죠? 내가 한 위장 전입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한 건 뭐예요? 아주 못된 짓이죠. 지가 위장 전입함에 따라서 하나가 떨어진 거고 내가 한 건 어쩔 수 없죠. 자녀 교육,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참 웃기네. 세상 참 웃겨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게 알박기거든. 그래요. 얘네들도 결국은 뭐예요? 돈을 받기 위한 거거든. 그러니까 수용이 됐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상금 지급인 거야.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죠. 판결에 이 판결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형성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죠.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형성 판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죠. 요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행 판결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례로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2개야.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고 형성 판결이 확정이 되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공유물 분할 판결, 재판상 분할에 의해서 공유물의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는 판결이 확정이 된 때다.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낼 게. 여기는. 그럼 시험에는 어떤 게 더 나오느냐?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 판결문 가지고 등기해야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이게 70%, 이게 30% 정도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기타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죠. 그죠? 전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도 자동 복귀한다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187조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적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듣고 다음번에 또 들어서 기억해내고 거기서 기억 안 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서 기억해내고 이게 3번 정도 반복이 되면 그리고서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자기가 탁탁 골라내는 연습만 몇 번 하면 시험 보러 가면 되는데 맨날 적으면 여기 하나도 안 남는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적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기본서에 보면 어딘가 두세 번 적어 놓은 건데 다 계속 적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네? 자 보세요. 둘이 갑소유 부동산 매매한 거야.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목적물 인도까지 하고 등기까지 해줬다고.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했죠.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물권 변동도 무효잖아요. 그럼 소유권은 전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면 전 소유자가 등기도 지 이름으로 갖춰야 되는데 이 등기는 자동으로 얘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는 말소 청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얘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거 아니냐고.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이지.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청구니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원인행위 실효가 뭐예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요거 참 단골이긴 합니다.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는 재단법인이 있대요. 갑이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겨놨는데 이 재단법인의 이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의 귀속시기가 설립자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몇 조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187조가 적용이 돼서 여기 보면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증여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사후 행위 즉 유언에 의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게 이제 민법제 47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48조에 생전 처분에 의할 때는 재단법인이 성립하면 그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고 사후 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가 언제요? 사망한 때죠. 그러니까 유언자가 사망한 때 재단법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몇 조에 정해놨냐면 48조에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법률 규정에 정해놨으니까 이때는 이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이 재산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는 거야. 등기 없이도 48조에 정해놨으니까 이게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등기하고 처분했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186조 등기가 필요한데 이건 우리가 법인편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법인의 등기는 민법상 법인이 됐든 상법상 법인이 됐든 법인의 등기의 효력은 딱 두 개야. 어떤 법인이든지 등기는 설립 등기로서 법인의 성립 요건. 무슨 등기요? 설립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고? 법인의 성립 요건이고 나머지는 기타 등기예요. 기타 등기는
다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인 거야. 아시겠죠? 부동산 취득 등기가 됐든 이사가 바뀌어도 등기해야 된다고. 이사가 바뀌었는데 등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이사가 뭔가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법인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왜요? 등기할 걸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무조건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186조가 적용이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이게 90%예요. 설립자와 법인 사이에는 뭐예요? 187조. 법인과 제3자 사이에는 뭐라고요? 186조. 등기하지 않았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요거요. 자, 그리고 부동산 물건의 점유취득시효 있죠.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 245조 제1항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이잖아요. 그런데 245조 제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법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등기가 필요하죠. 187조가 적용되는 유일한 예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있죠. 이 제한 물건에 소멸 청구나 소멸 통고가 있었다. 이게 소멸 청구나 소멸 통고 이런 것들은 다 형성권이거든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냥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도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에 소멸 청구를 해버리죠. 그럼 즉시 소멸해버리죠. 그럼 즉시 소멸해버리면 말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은 무조건 소멸한 거예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양 당사자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몇 개월?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법에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말소 등기 없이 그냥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등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밑에 18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설정, 취득시효 완성,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그 4개 정도. 오른쪽에 가면 혼동,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 소멸하는 거고,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취득하는 공용부분 또는 대지지분이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이나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무슨 성? 일체성. 맞아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뭘 띈다? 일체성을 띈다. 이해하셨습니까? 일체성을 띈다. 그래서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취득하면 공용 부분이나 대지 사용권은 등기 없이도 무조건 취득한 겁니다. 표제부에 기록이 돼버리죠. 네? 네, 표제부에 기록이 됩니다. 등기법 시간에 안 배웠다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운 거지 뭘. 잘 알아요. 내가 놀래지도 않아. 한번 확인만 하는 거지 늘. 그래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배운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시에 관한 입법주의가 성립요건주의다, 대항요건주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 등기법 시간에 충분히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등기의 효력인 거야. 등기를 왜 하느냐. 이 등기의 효력이 과거 우리 구민법 하에서는 대항요건이었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보면 쌍방이 거래하기로 합의를 하죠. 그렇죠? 거래하기를 합의를 하고 등기 신청을 하고 그래서 등기가 돼버립니다. 등기가 종료가 되는데 과거에 구민법에서는 쌍방이 합의를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쌍방이 합의를 하고. 그럼 등기는 왜 하느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라고 하는 건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대항
요건주의다.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그럼 물권 변동의 효력은요, 당사자가 변동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을 때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요? 의사주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등기 자체의 효력만 가지고 봤을 때 등기는 대항 요건이란 얘기고, 그럼 물권 변동은 언제 이루어진다? 쌍방이 합의가 있는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주의라고도 부른다고 이걸. 근데 이게 1960년도부터 신민법이 시행이 되면서 똑같이 쌍방이 합의한 때, 그래서 등기를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됐겠죠. 등기가 격료가 되면 이때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때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이 등기의 효력은 권리의 성립요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등기라고 하는 건 물권의 성립요건이다 라고 해서 이걸 성립요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성립요건주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 차이가 있죠. 우리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췄을 때, 형식을 갖춰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식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성립요건주의라고도 얘기하고, 현행민법은 이걸 취하고 있죠.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등기 신청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등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죠. 결국은 등기만 접수했지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를 정해놓기 위해서 등기관이 등기를 어떻게 했을 때 접수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모른다 이거 표정들이 다. 모르는데 진짜? 이거 진짜 모르는데? 이거 등기법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들은 기억은 있을 텐데 전혀 모르는 표정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분명히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거. 내가 once a week, 그래요. 뭐야? 일주일에 한 번 등기법 교수님을 만나요. 그런 얘기 하시던가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물어볼 거야 내가. 전부 모른 척 하던데 물어볼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요. 잡아 띄워봐요. 소용없어. 확인할 방법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요,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등기다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 등기의 효력이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늘 반영이 되는 이유는 물권 변동이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등기법을 다 할 필요는 없고,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는 그러면 왜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신력도 없는 등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면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예요. 그럼 공신력이 없는 그 등기는 뭘 얘기한다?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그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관심을 갖는 건 실체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를 한번 비교해서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면 등기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이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치하는 등기의 종류는 두 가지인 거예요. 종국등기 아니면 가등기죠. 종국등기를 뭐라고 불러요? 본등기라고 부르고, 보통 등기라고 하면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본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하고, 그럼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는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민법에서 알 수 있는 건, 나올 수 있는 건 5개요. 5개 중에서도 주로 많이 나오는 건 2개 정도라고. 근데 각각 한 번씩은 나와봤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불일치 이유가 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이걸 등기에 뭐라고 불러요? 불법 말소라고 하는 거야. 그럼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도 그 취득한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기의 불법 말소인데, 이 등기의 불법 말소는 예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들어드릴게요. 많이 예를 들어봤죠, 우리가? 예, 요거 1번에 보면 요렇게, 요거 이제 2가지 예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였고 이 을이 저당권자였는데, 이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가 돼요. 7월 1일자로. 이렇게 한 건지 원인 없이 말소된 거 얘기하는 거야. 7월 1일자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되고, 세 번째, 병이 소유권을 8월 1일자로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을이 9월 1일자로 자신의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런 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신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한 거예요. 틀리면 어때? 아, 참 소심하긴. 내가 틀렸으면 다시 바로 잡고 그러면 되지. 이게 소멸한 거야, 안 한 거야? 소멸 안 한 거죠. 소멸하지 않은 겁니다. 소멸하지 않았어. 등기는 권리의 취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을의 저당권이 유효인 등기였던 이상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말소된 건 아니에요. 그럼 저건 말소 회복을 해야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거 아니냐고. 그럼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그럼 누구에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9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고, 그렇죠?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 그러면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병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죠. 예상치 못했던 손해를 입게 되지. 병은 저 저당권이 없는 줄 알고 산 거 아니냐고. 이건 지워진 거고, 이미 8월 1일자로 지워진 거죠. 지워진 거고, 이거는 없다고 생각해서 산 거 아니냐고. 그래도 말소 회복 등기 청구는 누구에게 해요? 말소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어때요? 뭐야, 저당권 없는 줄 알았는데 저당권이 있네. 그러면 갑한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죠. 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그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게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중개하시면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저당권이 말소된 게 있다라고 하면 써 주셔야 된다고. 저당권은, 이 저당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당권이 부활될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니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바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이런 걸 한마디 써주는 거야. 지워진 지 한참 된 것 같으면 신경 쓸 거 없고, 한 달 이내에 지워진 것 같으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예, 요거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실무에 가서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거든. 시험만 보면 다 반납이니 참 큰일이긴 한데, 그래도 시험 보고 반납은 그래도 양호한 거죠. 시험 보기 전에 자꾸 반납하니까 그게 문제지. 자, 두 번째는요, 저당권이 2개 이상 있었을 때,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갑이 소유자였는데 이 을이 저당권자였고, 3, 병이 또 다른 저당권자였고,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을의 이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됩니다. 7월 1일자로 원인 없이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8월 1일자로 을이 저당권 실행을 합니다. 저당권 실행을 해서 정이 경락을 받는 거야. 경락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이제 9월 1일이라고, 원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날짜를 매겨놓은 것이지, 날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9월 1일자로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런데 얘는 10월 1일자로 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지워졌을 거 아니냐고. 저당권 실행했으니까 지워졌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 얘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누구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여기하고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얘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살아 있었어도 지워졌을 수밖에 없는 등기죠. 그러니까 얘한테 뭐만 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하는 것이지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거는 안 지워졌어도 배당받고 소멸했을 권리인데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을이 받아야 될 배당을 누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적 불일치예요. 등기에 양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양적 불일치인데, 요거는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아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계속 1 그래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네, 묶어놓고 두 번째 2번으로 써. 그냥 이것도 1번으로 바꿔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자, 등기해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실제 등기가 이루어진 양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합의의 양이 더 클 수도 있고 등기의 양이 더 클 수도 있죠. 실제 합의는 3천만 원을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실제 등기는 5천만 원이 등기가 된 경우도 있고, 이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합의는 얼마 했어요? 5천을 했는데 실제 등기는 3천밖에 안 됐을 수도 있다고요. 이때 이제 이걸 보면 실제 합의는 3천, 그러면 합의 내용만큼만 권리를 취득한 거잖아요. 근데 5천만 원이 등기가 됐다는 얘기는 등기는 이만큼 되고 합의는 이만큼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합의된 게 다 표시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효인 등기고 권리자는 3천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이건 유효인 등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뭐가 된 거야? 등기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합의는 이만큼 됐잖아요. 합의 내용이 다 표시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인 거죠. 다만 여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등기해 주기로 했는데 3천만 원만 등기했으면 야 가져가서 다 지우고 5천짜리로 다시 해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3천은 일단 유효로 하고 내일 2천 더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죠.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민법에서 잘 건드리진 않아요. 안 나왔던 건 아니고 나오긴 했었는데 잘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의 불일치예요. 표시의 불일치, 요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표시의 불일치. 그럼 표시를 잘못했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이중 등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자,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고. 근데 이게 원래 한 필지 7번지 토지에서 분할을 해서 7번지는 놔두고 7의 1번지에다가 자기가 신축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데 7월 1일자로 소유권 보존, 그래서 갑이 소유권 보존 이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 집어넣은 7에 여기까지만 해놓은 거야. 7에 1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건물 지었다고 술 잔뜩 먹어갖고 꽐라가 가갖고 일자를 못 꾸리고 엎어져 자고 그냥 낸 거야. 그랬다가 8월 1일날 가서 등기부를 띄워보려고 하니까 7회 1번지에 건물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날 술 너무 먹었나 보다. 그렇죠? 블랙아웃이 됐었죠. 필름이 아웃이 됐었다고. 그러니까 역시 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다시 여기다가 소유권을 보존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7회 1번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번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다. 내가 그때 와가지고 술이 너무 취해서 이거 내리긋는 걸 못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정 등기하는 거죠. 며칠자로? 9월 1일자로 7회 1번지. 그래서 이걸 무슨 등기라 그런다고? 변경 등기가 아니고
경정등기요? 경정? 왜 경정등기라 그래? 변경등기는 뭐고 경정, 아이 그만하자. 너무 목줄 넣는 것 같아서 그만해야 되겠다. 며칠자로 했다고? 9월 1일자로 했다고. 보세요. 이미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한 번 일치한 등기가 있죠. 그럼 이후의 등기는 싹 다 무효거든요. 무조건 다 무효인 거야. 여기서 8월 1일 현재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가 이게 있었죠. 7월 1일자 이 등기는 실체와 부합되지 않는 등기잖아요. 근데 8월 1일자 등기는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후에 먼저 이루어진 등기를 실체와 부합이 시켜서도 일물 일권주의 원칙을 등기법에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등기는 경정등기가 이루어졌어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무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는 이거를 기초로는 아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특히 나오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의 그 등기는 유효 등기든 무효 등기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는 이를 기초로는 아무 효력도 주장할 수 없어 절대적으로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표정들이 이제 어두워지네. 그렇죠? 2개까지는 괜찮았는데 3개부터 항상 용량 초과요? 근데 5개까지 해야 돼. 네, 5개까지 해야 되고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4번째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이중으로 격려된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이다. 자, 요거는 이제 4번째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4번째 사례로 하는데 4번째 자, 여기도 갑이 자기 소유 토지 위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신축을 한 거예요. 신축을 했어요. 신축해서 자기 이름으로 7월 1일자로 갑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지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8월 1일자로 또다시 갑 이름으로 소유권이 보존이 됩니다. 소유권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을에게 저당권도 설정을 하고 병에게 전세권도 설정을 하고 정에게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설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좋습니다. 자, 이때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죠. 제가 이 앞에서 금방 얘기했을 때 부동산은 우리 등기법에 민법에 일물 일권주의가 등기법에 가면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으로 불리운다고 얘기했죠. 이미 일물에 유효한 일권이 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이 등기가 유효죠. 그럼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도 이건 무조건 뭐예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터잡은 등기들은 싹 다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이에 터잡은 등기들. 옛날에 보면은 부동산 업자들 보통 그때는 부동산 아니지 복덕방쟁이들 하고 건축업자들은 다 뭐였다? 사기꾼들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아직도 사자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주 못된 말들이거든요. 어떻게 사기를 쳐. 그리고 중개업자하고 건축업자가 사기꾼이요? 등기부 2개 만들어준 공무원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그렇죠? 근데 항상 지네 잘못은 빼버리고 항상 누구요? 국민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 이래놓고 다 사기꾼이라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동일인 명의일 때도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무조건 유효잖아. 이건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둘 다 등기됐지만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에 따라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터잡은 등기 싹 다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얘가
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해서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가장 좋아.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8월 1일자로 을에게 매매를 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데 아주 특이하게 8월 1일자로 얘도 을,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는데 을은 실체 권리자예요, 아니에요?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주고, 을은 또 여기다가 A나 B나 C에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대항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싹 다 해줬다고. 해줬어도 이거는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잖아요.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됐지만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비록 실체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도 이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추정적 효력도 없어요. 사실은요, 추정적 효력이 깨지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건 조금 이따 추정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잠깐 얘기를 하고 가면, 여긴 지금 갑이 지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을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또 해줬으니까 등기부가 지금 몇 개요? 2개잖아요. 등기부가 2개이기 때문에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나중에 격려된 등기는 이미 일물일권주의 적용되는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갑이 이때도 또 못된 짓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기치기 위해서, 사실은요. 그런데 갑이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걸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고 갑이 못된 짓을 합니다.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갑이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요. 갑이 지가 신축을 했어요. 그럼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면 되잖아요. 신축을 해놓고 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팔았어?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7월 1일자로 을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줍니다. 실체와 부합되는 등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효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지가 한 2달 있다가, 아니 이거 원래 내가 내 땅으로 처음부터 분할을 받았고 또 건물도 내가 신축해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까지 다 내 이름으로 했는데 왜 네 이름으로 등기가 됐냐고. 원래 등기에는 추정적 효력이 있잖아요. 등기 명의자는 실체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스스로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실체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권리가 실체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는 또 예외가 있어요. 보존 등기는 추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야. 나중에 갑이 자기가 원시 취득자라고 주장을 하고 나타나면 이때는 등기의 추정력이 없기 때문에 을이 둘 사이의 매매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내가 너한테 원래는 네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내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실에 의해서 내가 매수를 하고 보존 등기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부 다 입증해야 된다. 왜? 보존 등기에는 추정력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만약에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 이 보존 등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보존 등기, 무효가 된 이러한 보존 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 시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체 권리와 등기의 불일치인데, 눈 뜨세요. 중간 생략 등기다 라고 해서요. 등기 과정의 불일치죠. 눈을 뜨셔야지. 아침부터 선생님 그렇게 괘씸치하게 쳐다보면 어떡하란 얘기요. 자, 크게 뜨세요, 눈. 괘씸치하게 쳐다보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죠? 조금 졸렸을 뿐인데 조금만 눈 떠보세요. 공부하러 와서 지금 며칠 남았죠, 우리 시험? 네? 130일?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네. 충분하겠네. 그죠? 쉬었다 할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요거까지 마치고 쉬어야지. 그렇죠? 예. 중간 생략 등기는
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등기 과정의 불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 과정의 불일치지 사실은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정의 불일치인데 몇 번의 중간 생략이 있었든지 관계없이 갑하고 을이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계약은 일단은 유효인 매매계약입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매매계약이었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었던 토지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등기법 자체하고 관계없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는 중간생략 등기가 금지가 되는 규정이 있죠. 하지만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요. 강행 규정이라고. 강행 규정 중에 단속 규정이라고. 그렇죠. 맨날 맞아. 일단 한번 틀리고 그래요. 일단 한번 틀리고 맞아 그러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또 안 틀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평상시 습관대로 하면 그죠? 시험장 나왔는데 맞아 그러면 안 되죠. 자, 다시 이제 잠깼으면 또 해봐요. 매매가 있었다고. 한 번, 두 번 매매가 있었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등기가 격려가 되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격려가 되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직접 등기가 격려가 된 거야.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라고 하면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등기는 일단 뭐란 얘기죠? 유효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가 유효면 이 사람은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고 그 권리를 매도를 통해서 얘한테 양도했다면 얘는 또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자죠. 이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해서 이거는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일단은 유효로 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이 여기서는 소송사건 4개 가지고 우리 판례지문 한 20개 정도 해결하는 거니까 잘 들어두시면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동의 없이 어찌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는데 병한테 판 적은 없는데 을이 장난을 친 거지. 누구 거 가지고? 뭐 지 거야. 지 거 같지. 을 거지 뭘 갑 거냐고. 팔았으면 지 거 아닌데 꼭 지 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거 가지고 얘가 장난친 거 같죠? 그래 이게 아주 못된 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생겨요? 스토마이크. 배가 아프죠. 예. 길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 사촌한테 전화해보면 알아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갑이 주장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1. 갑이 소유자였고 2.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3.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 없이 현재 나타나는 등기는 갑 소유자였고 지우고 이 병이 소유자로 바로 등기가 된 거 아니냐고. 근데 등기관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워진 등기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등기라고 하는 게 실체 권리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외부에 공시하는 공시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여기 실체 권리자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병. 여기는 실체 권리자 누구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단계가 줄었다는 얘기는 중간생략 등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무효로 볼 건 아니고 적발됐으면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한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틀린 거죠? 무효죠? 그랬더니 판사가 여기 소유자 누구냐? 병이요. 여기 소유자 누구냐? 병이요. 같냐 다르냐? 그랬더니 같네 이런 거죠? 가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리면 처벌은 받되 등기의 효력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 아시겠죠? 이 사람이 이제 소송 한번 제기합니다.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3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고 난 후인 거예요. 3자 간에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병이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중간생략 등기 하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병의 부인이 물어보죠. 씩 웃으면서 그러면 얼마 깎아준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깎아준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냥 술이나 좀 먹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병이 깎아주는 건 없고 술만 좀 얻어먹기로 했어. 뭐 해야 되죠? 대가리 박아야죠. 대가리 박아. 우리 30분 대가리 박고 정신 차렸지? 네, 갑니다. 뭐라는 거야? 미안하게 됐다. 어제 술 먹을 때는 삼자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순차적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삼자간의 합의도 엄연한 합의로서 계약의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이걸 파기해도 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는 이 매매계약이 유효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고 이 매매계약이 유효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에요. 삼자간의 중간생략 등기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 합의가 이 매매계약이나 이쪽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삼자간의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하나가 뭐가 될 뿐이다? 추가가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지 이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 얘기는 중간생략 등기 합의 이후에도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대금 청구권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매수인으로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대금 청구권이 있다. 또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다. 계약은 다 유효란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위 청구도 할 수 있다. 삼자간의 합의는 계약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대금도 이쪽으로 직접 주라 그럴까? 그랬더니 그건 곤란하죠. 지가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는데 1억 5천 일로 주면 자기는 뭐냐고 어저께 술도 샀는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소송했다가 이제 패소를 했고 이번엔 병이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사건이 생겨요. 병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사건은 삼자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야.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합의까지 하고 어깨동무하고 친구여 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을이 화장실 간 사이에 갑이 쫓아나와요. 화장실에 쫓아나와서 토일렛 토크라고 아시죠? 화장실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뭐라 그래요? 갑이 을한테 너 중간생략 등기에서 얻는 이익이 얼마야? 그랬더니 양도소득 결국은 양도 차익이 얘 이익이 아니잖아. 양도 차익이 생겼어도 세금 안 내는 양도소득세가 이익이지. 그렇죠? 제대로 양도 차익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돼서 양도소득세 내면 되는데 그 양도소득세 그 부분이 얘한테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안 걸렸으니까 기분이 좋을 뿐이지 사실은 크긴 크지.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랬더니 한 1,500만 원 이익이 있다. 그랬더니 뭐래요? 갑이 그래? 그럼 500만 원 나한테 매매대금 증액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그럼 나는 여기서 바로 집으로 가겠다. 즉 삼자간의 합의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을이 이런 치사한 니은 그러면서 알았어 500 줄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병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저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어깨에 두드리며 이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여기 가갖고 중간생략 등기 하러 가자고. 그때 얘가 뭐래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어저께 우리는 토일렛 토크가 있어서 500만 원의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 그 500만 원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못 해준다라고 했더니 병이 소송 제기한 게 삼자간의 합의 이후에 지네들끼리 합의한 것 같고 왜 나한테 지랄이냐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는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었다 해요. 이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의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면 증액된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잔대금이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이게 참 이상하네. 그러고 돌아온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소송을 한 번 더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원래 지명채권, 보통 채권은 내가 이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분에게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분한테 통지해주면 되는 거야.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어? 이분한테 갚으라라고 통지. 이게 지명채권 양도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통지하게 되면
이분이 승낙을 하거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분한테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럼 채권자, 채무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에 접목하겠다는 거야. 얘가 생각하는 건 내가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결국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채권하고 똑같으니까 이 채권을 내가 얘한테 양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양도하고 그 사실을 얘한테 통지만 해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있는 갑이 채무자 아니냐고. 그러면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우리 판사가 야,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갑 이름으로 등기됐으면 매수인 을이 가지고 있다가 병에게 팔고 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 그리고 통지하고, 또 병이 가지고 있다 지 이름으로 등기 안 해줘? 안 하죠? 정에게 팔고 야,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라 라고 통지하고, 정이 가지고 있다가 지 이름으로 등기합니까? 철거할 때까지 한 번도 등기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도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 양도에 대하여 통지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했으면 얘 뭐가 필요하다? 승낙 내지는 뭐가?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은 갑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다는 얘기는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합의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있고 이렇게 합의가 있고 이렇게 합의가 있었으면 3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아시겠죠? 이게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의 불일치였다. 그래서 5개야. 5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이거 2개예요. 요 2개고, 요것도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요거는 이제 지문 속에 포함이 돼서 정답으로 들어간 적은 없어요. 이건 정답으로 들어간 적도 있고, 이건 정답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의 불일치 봤어요. 이제 쉬었다가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 일치 봐야 되겠죠? 예, 봐야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돼 있어서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지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와서 지울 테니까 자,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 이따 마무리 정리 한 번 더 해줘야 되니까 이거 지우지 마세요. 조금 쉬었다가 책은 지금 보시면 어디까지 했냐면 그대로 등기의 불법 말소, 거기 89페이지 보면 등기의 불법 말소 보이시죠? 거기 보면 양적 불일치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적 불일치 요거 그대로 내용 그대로야. 표시의 불일치 요거잖아. 표시의 불일치. 그 다음에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잖아. 요거 그죠? 요거하고 요거 양도된 거. 그런데 이제 하나 없는 건 뭐지? 요거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한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모두 생략 등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얘가 자기가 원시 취득자라고 주장하게 되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매매의 원인 등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지 않으면 보존 등기는 결국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등기 과정의 불일치 순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 을이 했다, 병했다, 을이 한 번 더 했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중간 생략 등기는 뭐다? 무효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이론의 확장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다. 이게 모두 생략 등기다. 이게 실체관계와 부합되면 유효다. 근데 다만 옆에 추정력은 깨어질 수 있다죠. 옆에 하나 써놓을게요.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실체권리관계와 등기의 일치가 나오죠. 예, 그 일치, 그거는 조금 쉬었다 할 테니까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2번 얘기했는데 지우면 그냥 안 놔둘게요. 예, 좀 쉬겠습니다.